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비어천가나 국각잡기에 따르면 임신년 가을 7월 16일 실록에서는 17이라 하였고 태조가 송경에 즉위하면서 휘를 단이라 고치자 정조전이 새 이름을 맡은 자를 지어 올리니 군진이라 하였고 단은 일과 일을 합한 모양이니 해가 뜨는 아침이 되며 진이란 밝게 떠오른다는 뜻이다. 주기교서에서 의정법제는 일체전 왕조의 것을 따른다 했지만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 여러 제도들을 손질하고 하루빨리 국호와 도읍을 정하여야만 했다. 태조 2년 한성지를 명나라에 보내 조선, 하영, 국호 중에 제가를 청하였고 고 황제가 조선이라 정해 주었다. 조선이나 국호를 받아온 한상질은 고려 이래 명문으로 자리 잡은 청조한씨 가문에다 한 명의 할아버지로 잘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일부 야사에서는 난데없이 주문사로 파견된 재상 조반 이야기가 곁들여졌다. 명나라 고황제가 조반에게 이 씨가 고려를 빼앗은 것을 꾸짖었다. 조반이 통역도 없이 대답에 아뢰기를 역대로 창업하신 군주들은 거의 모두가 하늘에 순응하여 혁명을 이룬 이들이고 홀로 우리나라만이 아니옵니다. 하여 은연중에 명나라가 개국한 일까지 끌어들여 대답하였다. 응당 놓여야 할 황제가 도리어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 중국말을 할 줄 아는가 묻자 조반이 신은 중국에서 생장하였고 일찍이 폐하를 온 나라의 탈탈 부대 안에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황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캐묻고 조반이 낱낱이 대답하니 용상에서 내려와 조반의 손을 잡고 경은 진실로 나의 친구다 하였고 빈객으로 예를 대답하여 조선이란 두 글자를 써서 보냈다는 것이 송종대 문장과 성현의 용제총화에 나오는 기록이었다. 이에 대해 한 세대의 이후 문장가였던 김시향은 성현이 어디서 듣고 이같이 터무니없는 말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바가 있었다. 김시향은 그의 신문집 하답하정로에서 명태도는 탈탈군 중에 있는 적도 없었거니와 조반이 명나라의 사신에 간 적은 홍무 경호년 즉 공양양 시절에 윤희 이초 사건 무마를 하기 위해서 태조가 그를 국호 문제에 위한 중사로 본전 적이 없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조반이 개국 공신에다 당대에 제일 가는 대명외교 사절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건국과 함께 혁명정책을 표방하긴 했으나 까칠한 외교적 마찰로 고민이 깊었고 그런 난제 해결을 도맡아 하는 이가 조반이었다. 태조 2년에 주문사로 파견된 한성질이 국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지만 춘추원사 조림 역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문사로 파견한 적이 있었으니 조반 역시 개국 후 가장 큰 외교적 현안인 국호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시향의 지적대로 성현이 왕연한 착오인지 약간의 근거가 있는 것인지는 아르송한 면들이 있었다. 조선의 수도가 된 한성부는 본래 고구려의 북한상군이었다. 백제 온조왕이 성을 쌓았고 군초공왕이 그쪽에서 도읍을 옮겼다가 신라 칭우왕이 북한산주에 군주를 두었으니 경덕왕이 한양군으로 고쳤다. 고려 초기에는 양주라 고쳤고 문종이 남경이라 하였고 유수로 순경시켰다. 충숙왕 때에는 목명령이 도성으로 세울만 하였다 하여 공사 5년 만에 준공하였다.
충영안이 환선부를 고쳤는데 태조 3년 1394년에 도읍으로 정하였다. 동각잡기나 역대 총목에 의하면 감술년 1394년에 정도전, 남은, 이직 등에서 명하여 한양의 터를 보게 하였다. 고려 초승월 때 한양을 경영으로 궁궐 내터에 있었지만 좁아서 그 남쪽에 택하여 해산을 주로 삼았으니 이해 11월에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9월에 태묘까지 완성하였다. 경복궁이 이렇게 세워졌고 다음으로 창덕궁과 창경궁이 세워졌으니 이는 별궁이었다. 창덕궁은 북부 광화판에 있었고 창경궁은 창덕궁 동쪽의 수강궁턱에 있었다. 고려 숙종 때 치사추와 윤관 등이 한양터를 살펴보고 돌아와 삼각산 백악 남쪽산 모양과 추세가 고문비기에 부합된다 하여 궁궐을 세워 남경이라 하였고 오얏나무를 심어 이시성을 가진 사람을 부윤으로 삼았다가 왕이 한 해에 한 번씩 행차하여 용방장, 즉 임금만이 사용하는 휴장막을 땅에 묻어 직위를 눌렀다고 했다. 왕실을 대신하여 이씨가 한양에 도읍할 것이라 비기 때문이었는데 고려조 때 내내 이곳 남경에 오얏나무를 심었다가 무성하게 자라면 곧 찍어내기도 했다. 처음 태조가 계룡산 아래 터를 보아 공사를 시작했는데 꿈에 한 신선이 나타나 이곳은 바로 전읍이 될 의거의 땅이니 그대들의 터가 아니니 머물지 말고 빨리 떠나거라 하매 태조가 곧 철거하여 한양으로 천도하였음을 순우지와 피론잡기에서 전하고 있다. 당대의 명신 류관이 올린 정도론을 보면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도읍 정한 데가 관중과 낙양이 넘지 않았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의 사경안의 만리에 불과할 뿐이니 어찌 도읍을 정할 만한 곳이 많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송도와 한양만이 그 중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지난 봄 계룡산 아래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을 때 백성들이 모두 걱정한 것은 형세가 아주 좁고 땅이 낮아 사방에서 거리가 고르지 못하고 물길이 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한양에 천도하게 되었으니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여 한양의 형세, 토지, 도로, 수로 등 그 모든 것이 송도와 서로 같다 하였습니다. 만약 민심으로 본다면 한양은 진실로 전하에게 하늘이 명한 도읍터라 하겠습니다. 한일 태조가 이를 쫓았다. 경도의 문제로 고민이 깊었던 태조가 명을 내려 무학을 찾게 하니 경기, 해서, 광서에 새 방백을 길을 나섰다. 곡산에 고달산에 초막을 한 고승이 혼자서 거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따르는 하인들을 놔두고 각자 차고에 있던 인도 소나무를 걸어둔 채 집순으로 갈아 신고 초암에 이르러 중을 만나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이곳에 거처하십니까? 하니 중이 말하기를 저 3인봉 때문이요 하였다. 어찌해서 3인봉이라 하십니까? 하니 이곳에 집을 짓고 살면 반드시 관찰사가 찾아와 인을 나무에 걸고 일을 할 수 있으시니 이것이 증험이라고 하였다. 반백들이 기뻐해서 그의 손을 붙잡고 말하기를 필시 이분이 무학대사로다 하였다. 태조가 크게 기뻐하여 불러들여 보고 이내에 도읍을 정할 땅을 물었다. 무학이 마침내 한양에 이르러 말하기를 인왕산으로 뒤 진산을 삼고 백약, 남산이 자총용 500호가 되어야 합니다. 하였다. 이에 정도전이 반대하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모두 다 남면에 앉아 다스렸으니 동양을 하였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이에 무학이 말하기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200년 후에 반드시 내 말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신라 음영서사가 일찍이 한양 도읍을 정할 적에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시비를 건다면 곧 5세대가 지나지 않아 왕이 찬탈해 화가 일어날 것이요. 200년 만에 전국이 혼란스러운 난리가 있을 거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하였다. 후세에 벌어진 결과를 놓고 지어낸 말인지 무학이 진짜로 뱉은 말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한나라의 수도를 정하는 옮기는 일이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였다. 새 궁을 경복궁이라 하였고 연침하는 곳을 강령정, 봉소침을 연선전, 서소침을 경선전이라 하였다. 그리고 연침을 남쪽으로 있는 전을 사정전, 또 그 남쪽에 있는 정전을 근정전, 그 문을 근정문이라 하였고 동서의 두 문을 각각 용문문, 용무문, 오문, 정문이라 하였다. 그리고 경복궁 내문 가운데 남쪽에 있는 문을 광화문, 북쪽에 있는 문을 신무문, 동쪽에 있는 문을 건축문, 서쪽에 있는 문을 영춘문이라 하였다. 동각잡기에 의하면 일국의 도읍이란 궁궐만에 되는 것이 아니니 도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했으니 태조 5년 병자에 도성을 쌓을 적에 정월의 서북면 안주 이남의 백성 11만 9천 명이 징발되어 2월 그쯤 해산하였고 가을에 시작했던 8월에 강원, 경상, 전라 3도에 백성 7만 9천 명 정도가 징발되어 9월에 마쳤는데 이 일을 평양백 조준이 감독하였으니 도성둘레가 모두 9,975번나 되었다고 하였다. 태조가 정교를 내렸으니 존조 말기에 요역을 실로 번다하여 백성들의 고통이 매우 컸다. 내치기 위한 일에 그들을 평양하여 소생되기를 바라였다. 성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울타리로서 도적을 막아 백성을 보호하는 데 설비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므로 지난 가을에 많은 백성들을 진발하여 성을 쌓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큰 공사 끝에 목숨을 잃은 자가 많아 내가 매우 불쌍하게 생각한다. 바라노니 성을 사는 일꾼들에게 그의 집에 3년 동안 부역을 면제하게 주라 하였다. 이어 태조 4년 을해년에 새 종묘의 제사를 지내고 세궁에서 여러 신하들의 연회를 즐겼다. 그리고 이듬해 병자년 1396년 11월에 드디어 한양으로 도입을 옮겼다.